안녕하세요. 덕원 예고 친구들. 이번 영상은 기말고사를 대비해서 대단원 마무리 문제풀이를 해드리려고 해요. 온라인 수업에는 중단원 마무리까지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따로 촬영을 하는 거니까 시험 대비를 하는 친구들이라면은 무조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시험 범위,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활용부터 삼각함수의 활용 전까지에 해당하는 대단원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해요. 자, 첫 번째 문제 12번 문제를 한번 볼 텐데 일단 눈에 보이는 대로 쭉 스캔을 해보면 부등식이라고 되어 있고 지수가 보여요. 그쵸? 그래서 이 문제는 지수를 포함한 부등식이구나 해서 어떤 내용을 물어보는 건지부터 먼저 주제를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가 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식을 한번 읽어볼게요. 3의 2x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28 곱하기 3의 x제곱 플러스 9가 0 이하를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쵸? 자, 그러면은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푸느냐. 자, 그러면 이 주어진 식에서 거듭 제곱이 있는 지수를 발견을 해내셔야 돼요. 그러면은 3의 x라고 하는 게 이제 눈에 띄고 3의 x를 그대로 이용을 해도 되지만 치환을 이용하면 식이 조금 더 심플해지니까 우리 한번 치환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이제 3의 x라고 하는 것을 선생님은 대문자 x라고 할 거고 그쵸? 이 소문자 x에는 모든 실수가 다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가게 된다 하더라도 3의 x제곱은 무조건 0보다 크니까 우리가 치환한 문자, 대문자 x도 0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럼 이제 변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3의 2x, 그쵸? 3의 2x, 이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것을 3의 1로 쪼갤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28 곱하기 3의 x제곱 플러스 9가 0 이하. 자, 그럼 이제 치환을 해봅시다. 치환을 하면 대문자 x의 제곱의 개수는 3, 그쵸? 마이너스 28x 플러스 9가 0 이하가 된다, 그쵸? 자, 그러면은 지금 3이랑 9랑 지지고 볶아서 마이너스 28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3이랑 9랑 곱해야 27, 그쵸? 1이랑 1이랑 곱하면 1이니까 위치를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로 써주면 인수분해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인수분해하면 3 대문자 x 마이너스 1 그리고 x 마이너스 9가 0 이하라고 되고 그쵸? 그렇게 되면 0 이하이니까 x는 4의 값일 텐데 3분의 1 이상 그리고 9 이하가 될 거예요. 그쵸? 자, 이제 더 이상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우리 치환을 원래 모습으로 돌려줍시다. 그러면은 3분의 1 이상 뭐가? 3의 x제곱이 그리고 9는 그대로 써주면 되겠다. 그쵸? 자, 그렇게 되면 3분의 1이라고 하는 수는 3의 마이너스 1제곱이고 9라고 하는 수는 3의 제곱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밑이 다 똑같이 동일하게 만들어졌으니까 우리는 지수끼리 비교를 할 수 있게 되고 지수끼리 이제 비교하게 되면 x는 마이너스 1 이상 2가 된다. 그쵸? 그러면 만족하는 x는 마이너스 1, 0, 1, 2가 되겠네요. 맞나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니라 모든 값의 합을 구해 주셔야 되는 거니까 우리 마이너스 1, 0, 1, 2를 다 더합시다. 더하면 뭐가 남나요? 2만 남네요. 그렇죠? 따라서 답은 2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13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마찬가지로 13번 문제 그냥 눈으로 이렇게 스캔했을 때 무엇이 눈에 들어오나 봤더니 방정식이 눈에 보이고 로그가 보여. 그쵸? 그럼 얘는 로그를 포함한 방정식 문제구나. 자, 그러면 방정식 문제니까 방정식의 풀이를 이용하겠다. 그쵸? 자, 그런데 로그에 대해서 제곱이 되어 있어요. 그쵸? 따라서 우리는 위에서 지수를 치환했던 것처럼 로그를 치환을 해보도록 할게요. 로그 x를
대문자 x로 치환을 하도록 할게요. 근데 로그의 치역은 모든 실수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문자 x도 모든 실수라는 거. 자, 그럼 이제 이거는 이제 치환하기 전에 정리할 필요가 없어서 바로 대문자 x를 이용해서 나타내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인수분 해볼게요. x 그리고 3은 1, 3인데 마이너스 2가 이 1차항의 개수기 때문에 3의 마이너스 1에다가 플러스 써주게 되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은 0이다 라고 될 거고 x는 마이너스 1 또는 3이다 라고 될 거예요. 그쵸? 이제 더 이상 정리할 게 없으니까 원래의 모습으로 돌려주면 로그 x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로그 x가 3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로그 x의 값이 아니라 x의 값이기 때문에 이 로그의 형태를 지수의 형태로 바꿔서 x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밑이 10이니까 10의 마이너스 1 제곱이 x였던 거고 마찬가지로 10의 세제곱이 x였던 거예요. 그쵸? 그럼 우리가 답을 정리하게 되면은 x는 10분의 1 또는 x는 1000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쵸?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예요. 자, 14번은 아무래도 생긴 게 굉장히 거부감이 든다. 그쵸? 근데 여기서는 주어진 조건만 잘 찾아서 대입을 해주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 조금 그 거부감을 조금 다운시키도록 합시다. 자, 일단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눈으로 스크린 했는데 무슨 온도니 뭐 x 분후니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쵸? 그래서 아, 활용 문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fx라고 하는 값에 로그가 있는 걸 봐서 아, 이 문제는 로그 함수의 활용이겠다 라고 해서 먼저 주제를 생각해 봤어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주어진 조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초기 온도는 T0라고 한다 그랬고 그쵸? 그 다음에 화재가 발생한 지난 경과된 시간을 경과된 시간을 x분이라고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쵸? 그리고 그때의 온도는 fx인데 요 fx는 초기 온도 더하기 모르는 미지수의 그쵸? 상수 k 로그 8 x 플러스 1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아마 하나의 사례가 보기가 주어질 테니까 그 보기를 이용해서 k 값을 찾고 첫 번째 단계예요. 대입을 통해서 k 값 찾고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 주어진 문제 구해야 하는 것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문제 읽어보니까 초기 온도가 하고 나왔어요. 그쵸? 그럼 우리가 대입을 하기 위해서 초기 온도 T0가 20인 건물에서 화재가 났고 발생한 지 8분의 9분 만에 온도 fx 근데 지금 시간이 8분의 9분이 지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x값에 8분의 9를 집어넣었더니 온도가 250도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주어진 함수식에 집어넣어서 정리 f 8분의 9는 20 더하기 k 로그 8x인데 x가 8분의 9니까 9 더하기 1이 돼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 로그 값이 1이 되네요. 그래서 20 플러스 k가 250이 되었다는 거고 따라서 k 값이 얼마다? 230이다. 오케이. 자, 우리 이제 모르는 상수였던 k 값을 알아냈으니까 이제 다시 문제 볼게요. 화재가 발생한 후 온도가 480도씨가 되는데 걸린 시간이니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시간인 거예요. 자, 그럼 2번 문제. 2번 문제가 아니라 단계 2번. 구해야 하는 시간 몰라요. 그래서 fx는 초기 온도는 그대로 20도 유지할 거고 우리 k에다가 230 집어넣고 로그 8x 플러스 1이라고 써줄 건데 x분이 지난 후에 이 건물의 온도가 480도가 됐다 했으니까 는 480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20을 이항해서 정리하면 230 로그 8x 플러스 1은 460이 되는 거고 양변을 230으로 나눠주면 로그 8x 플러스 1은
얼마? 2가 되네요. 자, 그럼 이제 로그의 식을 지수, 거듭 제곱의 형태로 바꿔주게 되면 10의 제곱이 8x 플러스 1입니다. 라고 할 수 있네요. 그러면 8x가 99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찾는 경과된 시간은 8분의 99분이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답은 8분의 99분. 자, 이제 1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7번이랑 마찬가지로 세계 석유 소비량이니 전체 현재 소비량의 2분의 1이 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 것은 몇 년 후인지 하는 문제니까 활용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주어진 조건에 로그가 있는 걸로 봐서 이거는 로그도 사용하겠구나. 하지만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면 알겠다시피 이거는 지수와 로그 이 두 내용에 대한 활용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어보는 내용이 지수 로그의 활용이라고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문제 주어진 거 한번 읽어보니까 세계 석유 소비량이 매년 4%씩 감소한다. 그러면은 한 해가 지나고 나면은 그 전에 96%만 남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도 96%씩 계속 점점점 줄어드는 형태인데 이 세계 석유 소비량이 처음으로 현재 소비량의 2분의 1 이하가 되는 것이라 그랬으니까 이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부등호를 사용한 부등식을 우리가 작성을 해줘야 되겠다는 이야기다. 그쵸? 자, 그러면은 우리는 현재 석유 소비량, 현재 소비량을 A라고 할게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몇 년인지 몇 년 후에 이제 그 절반이 되는지 물어봤으니까 이번에도 경과된 시간은 X고 이번엔 단위가 년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은 이제 줄어든다라고 하는 상황을 우리가 읽었을 때 작성할 수 있는 식은 어떻게 되느냐. 먼저 써드리면은 0.96이 X번 거듭 제곱 된 A 이게 2분의 1 A 이하라고 써주면 되는데 지금 아마 우리 친구들은 이게 어디서 등장했냐 이거예요. 그쵸?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현재는 A만큼의 소비량이 있는데 그 다음 해에는 이 A의 96%만 이제 남는 거잖아요. 4%씩 감소가 되니까 그러면은 100분의 96 A가 되는 거고 또 그 한 해에서 또 한 해가 지나요. 그러면은 또 100분의 96A라고 하는 데에서 다시 100분의 96만큼만 남겠다. 그쵸? 즉, 한 번 지나게 되면 1년이 지나면 100분의 96이 한 번 곱해지는 거고 2년 지나면 100분의 96이 두 번 곱해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X년 지났을 때는 100분의 96이라고 하는 값이 X번 거듭제곱 되겠다. 그쵸? 즉 우리는 X년이 지났을 때의 소비량을 이 0.96의 X제곱 A라고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선생님은 식을 한번 보러 갈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X입니다. X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어야 되는데 X가 어디에 있다? 지수에 있더라. 여기 지수. 즉 우리는 로그의 표현을 지수로 바꿔줄 건데 어떻게 바꿔주는지 한번 보세요. 일단 양변에 똑같은 인수인 A가 곱해져 있으니까 A는 약분 이렇게 해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양변에 밑이 1 이상인 로그를 취해주면은 부등식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식을 작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양변에 밑이 10인 로그를 씌울 거예요. 그래서 로그 0.96 X제곱만 남는 거고 우변에는 로그 2분의 1이 되겠네요. 자, 그러고 나면 우리는 진수의 이 지수는 어디로 내려갈 수 있다? 앞으로 내려올 수 있다 해서 X 로그 0.96이 로그 2분의 1 이하이다 라고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쵸? 이게 앞으로 내려온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양변을 0.96으로 한번 나누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밑이 10이고 그쵸? 여기도 이 밑이 10인데 이 진수가 0.96이란 말이에요. 1보다 작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로그라고 하는 것은 로그 AX라고 하는 함수를 그림을 그렸을 때 무조건 지나는 점으로 1,0을 지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A가 지금 10이니까 0보다 큰 상황이니까 증가함수로 그림을 그렸어요. 자, 그런데 X가 1보다 작으면 무슨 값? 음의 값을 가지는 거네요. 그쵸? 즉, 이게 무슨 값이라는 거? 1보다 작은 진수기 때문에 음수라는 거. 맞아요? 해서 우리는 지금 양변을 로그 0.96으로 나눠줄 건데 음수로 나눠주게 되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서 x는 뭐 이상이다. 로그 0.96 분의 로그 2분의 1 이상이다 라고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x로 정리가 다 됐으니까 이제 여기 우변에 있는 분수만 정리들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에 주어진 거는 로그 9.6이고 우리한테 있는 건 0.96이니까 어떻게 할까요? 지금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한 번 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여기서 100분의 96이니까 10분의 1이랑 그리고 10분의 96을 떼어낸다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로그 9.6 곱하기 그리고 여기는 0.1 이렇게 떼어낸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2분의 1이라는 거는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로그 2라고 할 수 있겠다. 그쵸?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숫자 집어넣어요. 마이너스 0.3 그리고 진수의 곱은 우리가 덧셈으로 할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는 0.98 더하기 로그 0.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네. 따라서 분모는 마이너스 0.02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분자는 마이너스 0.3 그러면 분자 분모가 둘 다 플러스니까 우리가 이 값만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 맞나요? 자, 그러면은 0.3은 10분의 3이고 100분의 2네요. 그쵸? 그러면은 약분 10. 자, 그러면은 여기 정리된 값이 얼마다? 15다. 자, 따라서 우리는 답을 뭐라고 써요? 15년이 지나야 현재 소비량의 2분의 1 이하가 되더라 해서 답은 15년이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2단원으로 넘어왔어요. 2단원에서 이제 1번 문제부터 차례대로 볼 텐데, 아무래도 삼각함수에는 이미라기보다는 암기되어 있는 공식이 어느 정도 있어야 거기서 이제 대입을 하고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암기해야 되는 공식이 있다면 미리 외워서 시험장에 오시길 바래요.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넓이가 8파이고 쓸게요. 먼저 문제 내용은 파이라는 게 등장한 걸로 봐서 그쵸? 중심각의 크기도 파이로 주어져 있고 호도법이네요. 호도법에서 우리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 공식 그거에 해당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자, 문제. 넓이가 8파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4분의 파이인 부채꼴이 있다. 이때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반지름의 길이는 우리 R로 표현하기로 했고 호의 길이는 L로 표현하기로 했어요. 그쵸? 자, 그러면은 주어진 게 넓이랑 중심각이니까 일단 넓이를 우리가 분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넓이 공식이 무엇이었죠? 2분의 1 R L 그쵸? 근데 이 호의 길이 L이라고 하는 건 R 세타로 나왔으니까 우리는 L 대신에 또 2분의 1 R L 대신에 뭐? R 세타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왜? 호의 길이도 모르니까. 자, 그러면은 2분의 1 곱하기 R 제곱인데 우리는 세타, 중심각의 크기가 4분의 파이인 걸 알아요. 그쵸? 자, 그럼 정리합니다. 8분의 R제곱 파이라고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 밑에다가 써보면 8파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나왔나? 8분의 R제곱 파이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양변을 파이 약분해주고 나면 R제곱이 88은 64. 근데 반지름의 길이는 무조건 0 이상이어야 되는 거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다? 8이더라. 그쵸? 자, 그러면은 우리 호의 길이 L이 R세타의 곱으로 나왔던 거니까 L은 R 8 곱하기 세타 4분의 파이를 곱해서 2파이라고 해주면 되겠네. 그쵸? 답을 정리해보면 반지름의 길이 R은 8 그리고 L은 2파이. 문제에서
단위인 뭐 센티미터다, 뭐 미터다가 안 나왔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숫자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문제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2번. 일단 문제 쭉 읽어봤더니 탄젠트 값 나오고 사인과 코사인의 합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푸는 문제일까? 일단 삼각함수. 그쵸? 삼각함수고 지금 주어진 조건을 살펴봤을 때 그냥 삼각함수의 정의 정도로만 풀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세타가 제 3, 4분면의 각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세타는 탄젠트 세타의 값이 2분의 1이래요. 그 말은 뭐야? 밑변분의 높이가 1이다 라는 거고, 그쵸? 그럼 이만큼의 각이 세타라는 소리겠네, 그쵸? 자, 그때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을 해서 빗변의 길이만 잘 구해주면 그러면은 사인이랑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 빗변의 길이 어떻게 구해요?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 그쵸? 거기다 루트 씌워주면 되니까 빗변의 길이가 5구나. 자, 그러면은 우리 사인 구하러 갑시다. 사인 세타는 빗변을 타고 올라가서 높이로 떨어져요. 즉 루트 5분의 1 유리화하면 5분의 루트 5가 되는 거고, 코사인 세타는 빗변부터 시작해서 감싸하나 루트 5분의 2니까 유리화하면은 5분의 2 루트 5가 되겠네요.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세타가 제 3, 4분면 위에 각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이 외우라고 그랬죠. 1, 4분면부터 얼, 싸, 안, 코. 즉, 여기 3, 4분면에서는 탄젠트만 플러스고 나머지 두 개는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자, 따라서 답은 무엇이다? 마이너스 5분의 루트 5 더하기 마이너스 5분의 2 루트 5니까 답은 마이너스 5분의 3 루트 5가 되겠다는 거 해서 부호 결정하는 거 조심해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딱 봐도 그래프가 눈에 보여요, 그쵸? 이 문제는 삼각함수의 그래프 문제구나. 이렇게 처음에 물어보는 그 문제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그거에 관련해서 이제 공식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보자마자 바로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읽는 것보다는 이게 어떤 학습 단원에서 어떤 내용을 물어보는 거지? 하고 고민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래프 문제이다 라는 거 파악을 했고 문제에서 코사인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문제에서는 상수 ABC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 주어진 그래프의 특징, 뭐 최대값, 최소값, 그리고 또는 주기라든지 대칭성 을 우리가 판단을 해서 상수 ABC를 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공식 한번 요거는 정리를 하고 갈게요. 삼각함수의 그래프 지금 코사인으로 나와 있으니까 코사인으로 예를 들면 A 코사인 bx 플러스 c 플러스 d인 경우 이 삼각함수의 최대값은 삼각함수 값에 곱해져 있는 a 플러스 y축으로 평행이동한 d로 이루어져 있어. 그쵸? 그래서 따라서 최소값도 마찬가지로 이 삼각함수 값에 곱해진 a 값 중에 가장 작은 값 플러스 평행이동한 d 해서 최대값 최소값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주기는 각에 곱해져 있는 b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코사인의 원래 주기 2파이를 절대값 b로 나눠주면 구할 수 있었어요. 그쵸?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대값은 3, 그리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A, B, C. 요 A, B, C로 식을 작성해 봅시다. 다시. 자, A 더하기.
그리고 y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C. A가 양수기 때문에 절대값 신경 안 쓰고 A라고 써주셔도 될 것 같아요. 최대값 3, 최소값은 마이너스 1. 연립을 하면 되겠네. 빼서 A부터 구합니다. 2A는 4. 그럼 A는 2가 되겠고 더해서 3이니까 C는 1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A값, C값 먼저 구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문제 다시 보니까 파일 때 이미 다시 3이라고 하는 최대값을 가져요. 그게 무슨 소리냐? 지금 여기 0에서부터 출발해서 다시 파이까지로 갔더니 주기가 끝났다. 그쵸? 즉 주기가 2파이에서 파이로 줄어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 변형된 그 주기는 어떻게 구한다? 2파이를 b의 절대값으로 나눠줬더니 파이가 나온 건데 b도 양수니까 그냥 b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2를 b로 나눠서 1이 나왔으니까 b는 1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차례대로 답을 써주면 a는 2, b는 1, c는 1 해서 a, b, c 상수의 값을 모두 구했다는 거. 자, 이번에는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함수 y는 sin 파이 x의 그래프 그리고 직선 뭐 나왔으니까 이번에도 삼각함수의 그래프 문제인 것 같아요. 삼각함수의 그래프.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제 조건 꼼꼼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함수 y는 sin 파이 x라 그랬으니까 주계에 어떤 변형이 있었을 것 같고 이 그래프가 y는 10분의 3x라고 하는 직선 함수와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아무래도 이 문제는 그래프를 잘 그리는 사람한테 유리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두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텐데 먼저 사인 함수부터 그려보도록 할게요. 사인 함수는 주기가 2파이고 최대 최소를 1로 가지는데 지금 주어져 있는 함수는 2파이를 x 앞에 곱해져 있는 파이로 나눠주니까 주기가 1이 돼버렸네. 주기가 2가 돼버렸네요. 그쵸? 주기가 2가 됐어요. 즉 2라고 하는 수 안에 여기 정의역 안에 한 사이클이 다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번 간단하게나마 그림을 그려보면 지금 직선이 10분의 3이기 때문에 얘는 지금 x가 10만큼 변화할 때 y는 3만큼 변화한다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숫자 10까지는 그림을 그려줘야 될 것 같아서 2, 4, 6, 8, 10 이렇게 잡을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최대 최소에는 변화가 없으니까 한 요 정도 1 잡아주고 좀 정확한 값을 위해서 도구를 사용하면 뭐 요 정도 안에서 사인 함수가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은 사인 함수부터 먼저 그림을 그려봅시다. 자, 여기 이 안에 한 사이클이 다 반복이 되니까 그림이 5개가 반복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음의 방향으로도 만날 수 있는 거니까, 그쵸? 대칭으로 한번 알아보면 될 것 같아요. 대칭으로 알아보면 일단 이 정도 방향 그림 그리고 이제 y는 10분의 3x를 그릴 텐데 봅시다. 지금 기울기가 10분의 3이니까 얘는 11대 1, 2, 3을 지난다는 소리예요. 그쵸? 그러면은 그림을 그리면은 대충 이렇게 되겠네. 맞아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서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 원점은 당연히 공통으로 이제 만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그쵸? 즉 X축 요 오른쪽에서는 3개가 만나고 요 아래쪽에서도 아마 3개가 만날 거예요. 대칭이니까. 따라서 이 원점까지 만나는 거 생각하면은 우리는 3개, 하나, 3개 해서 총 7개의 점에서 교점이 발생하겠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답은
7개. 균형 있게 그림을 그리시면 우리 친구들도 교점이 7개가 나온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문제. 5번. 함수라고 되어 있고 코사인의 제곱이 나와 있는 걸로 봐서 이것도 삼각함수에 관련된 문제인데 오케이. 삼각함수에서 뭐 관계를 이용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쵸? 일단 삼각함수의 관계라고 써놓겠습니다. 우리 관계라고 했을 때 우리 친구들은 두 개 떠올려야 돼요.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다 라는 거랑 탄젠트 세타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라는 거, 이거 두 가지 기억하시고 문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함수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 플러스 코사인 x의 최대값이라 그랬는데 지금 이거를 변형을 해줄 줄 알았는데 여기 그대로 코사인이 나와서 코사인 그대로 유지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는 아닌 걸로. 자, 그러면 어떻게 해주냐. 코사인 x라는 걸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지만 이번에도 치환이라는 걸 이용한다면 조금 편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코사인 x를 선생님이 이번에는 a로 치환을 할게요. 그렇게 되면은 코사인이라고 하는 함수 자체의 치역이 마이너스 1부터 1 4이니까 치환한 a 값도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다 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문제로 한번 넘어가서 치환을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라고 치환을 했어요. 근데 이 2차 함수, a에 대한 2차 함수의 최대값이 m이고 최소값이 m이라 그랬는데 이게 이 구간 안에서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시고 곱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는 2차 함수에서 최대 최소 구할 때는 먼저 뭐 한다? 완전 제곱 형태로 바꿔준다. 따라서 마이너스 묶어서 a제곱 플러스 a 절반, 1창의 절반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4분의 1인데 더해줄 만큼 빼줘야 돼요. 그쵸? 빼줄 건데 가로 바깥에 있는 마이너스 때문에 플러스 4분의 1 만들어 줄게요. 자, 그러면은 y는 마이너스 a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4분의 1입니다. 즉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최소값 또는 최대값이 4분의 1이란 건데 얘는 위로 볼록이에요. 그쵸? 그래서 최대값이 4분의 1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한번 조금 정확하게 그래프를 그려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구간이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입니다. 왜? a라고 하는 것의 이 정의역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다 라고 우리가 체크를 했잖아요. 그쵸?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4분의 1이라고 하는 최대값을 가지는 거였어요. 그쵸? 그래서 아래로 볼록이 되도록 그림을 이렇게 그려줄게요. 자, 그러면은 이 꼭지점에서 멀어진 경계값이 더 작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일단 여기 꼭지점에서 최대값 가질 거고 a가 1이라는 점에서 최소값을 가진다라는 거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최대값 4분의 1 확보했고 최소값 m은 a 대신에 1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y a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4분의 1 그러면은 가로 안에가 2분의 3 그러면은 제곱하면은 마이너스 4분의 9 플러스 4분의 1 그러면은 마이너스 4분의 8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아, 최소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m과 m을 곱해줘야 되는 거니까 둘이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이 답이 되겠네요. 그쵸? 자, 여기서는 치환을 하고 그 치환한 문자에 대한 정의역을 체크를 해준 다음에 이 주어진 식의 그래프의 개형을 이용해서 최대 최소가 어디서 발생하는지 확인한 다음에 꼼꼼하게 찾아주시면 되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6번 문제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 탄젠트가 되게 여러 개 곱해져 있는데 지금 x의 값이 1부터 89까지 점점점 규칙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형태예요. 이 문제는 삼각함수의 성질 문제로 x 대신에 파이 뿔마 x 또는 2분의 파이 뿔마 x가 들어갔을 때 어떻게 정리되는지 였어요. 그쵸? 근데 지금 문제에서 1이랑 89가 양끝 값인 걸로 봐서 이 2분의 파이라고 하는 90도를 이용해주면 될 것 같고 탄젠트가 나와 있으니까 탄젠트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탄젠트 2분의 파이 플러스 x는 우리 어떻게 구했었죠? 선생님이 여기서 구하는 요령을 알려드렸어요. x를 예각이라고 생각하고 90도만큼 우리가 보내버린다면
여기가 x 90도. 그러면은 밑변과 높이가 바뀐다. 그쵸? 바뀌고 난 다음에 지금 1사분면이었던 중심각이 2사분면으로 가면서 탄젠트의 부호가 변형되기 때문에 마이너스고 밑변 높이 바뀌었으니 탄젠트 x분의 1이라고 바꿔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그 다음에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x는 어때요? 이것도 요령. 마이너스 x라고 하는 것을 음의 방향으로 보내버리고 요만큼 x 그 상태에서 90도로 보내버리면은 지금 중심각이 4사분면이었는데 1사분면으로 넘어왔어요. 그쵸? 즉 1사분면에서는 모든 삼각함수의 값이 양수였으니까 부호는 유지가 되는데 밑변 높이가 변형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수로 바꿔주시면서 탄젠트 x분의 1이라고 정리해주면 된다 였어요. 그쵸?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용해야 되는 공식을 유도해 냈으니까 문제를 한번 변형시켜 보도록 할게요. 일단 1부터 89니까 총 89개고 맞아요? 그러면은 양 끝에 있는 애들끼리 이렇게 짝을 지어서 만들어 줄 텐데 89는 홀수니까 가운데가 남겠다. 그쵸? 얼마가 남을까? 더해서 90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45를 경계로 해서 44랑 46 둘이 더해서 90 됐을 테니까 45 하나만 남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짝꿍 만들어주면서 정리. 탄젠트 1도 곱하기 탄젠트 89도 이렇게 짝꿍 곱하기 탄젠트 2도 곱하기 탄젠트 88도 해서 계속 짝꿍 만들어주는데 뭐만 남는다? 탄젠트 45도만 혼자더라. 그쵸? 자, 그러면은 더하기를 해버리면은 90도 넘어버리니까 빼기를 이용한다면 이 탄젠트 1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파이 빼기 89도라고 할 수 있는 거 맞죠? 그쵸? 다시 한번 탄젠트 2도라고 하는 것은 90도 2분의 파이에서 88만큼 빼주면은 2도 남는 거죠. 그쵸?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변형을 이용했을 때 여기 2분의 파이에서 빼기 89라고 하는 것은 탄젠트 89분의 1로 역수가 되는 거니까 짝꿍들끼리 만나서 계산을 해줬더니 다 뭐가 됐더라? 1이 됐더라. 즉 요 짝꿍끼리 묶인 애들이 다 1이 돼버리는 거예요.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자, 마지막에 남은 탄젠트 45도도 얼마다? 1이다. 따라서 답은 1이라는 걸 우리 알 수 있는 거죠. 재밌지 않나요? 이렇게 정리되는 거 조금 살짝 쾌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 자, 그러면은 다음 문제. 7번 문제. x가 0부터 2파이의 값이고요. 방정식의 해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삼각함수를 포함한 방정식 문제네요. 삼각함수를 포함한 방정식. 근데 이제 식에 절대값이 있으니까 우리 절대값에서 조심해줘야 되는 개념도 끌어와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우리 sin x라고 하는 그래프는 2파이 안에서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에요. 그쵸? 맞죠? 이게 2파이에서의 sin x인데 절대값 sin x는 이 함수값 자체에 다 양수를 걸어버린 거니까 위로 볼록 그리고 또 다시 위로 볼록인 거예요.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게요. 우리가 sin x 플러스 절대값 sin x를 정리를 해줄 건데 구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어떤 구간? 0에서 파이까지는 똑같았는데 파이에서 2파이까지는 서로의 값이 다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조심해줘야 되는 게 이거를 둘이 합해서 fx라고 할게요. fx는 두 개의 값으로 나온다. 어떻게? 0 이상 파이에서는 sin x 둘이 더해지니까 2 sin x고 그리고 파이에서부터 2파이까지는 서로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더해버리면 제로가 나온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이 그래프에 대해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파이에서는 원래 최대값이 1이었는데 2배 됐으니까 2가 된 거. 최대값 2가 됐고, 그 다음에 파에서부터 2파이는 0이니까 그림 이렇게 그려져요. 좀 두껍게 그리면 그림 이렇게. 자, 근데 이 값이 1인 해를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얘는 y는 1이라고 하는 상수함수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y는 1. 그때 x가 이렇게 찾고 아, 2개 나오는구나. 그쵸? 판단한 다음에 이제 식을 작성하러 갈게요. 지금 만난 구간에서의 함수는 2 sin x잖아요. 그쵸? 그래서 2 sin x는 1이다. sin x는 2분의 1이다. 자, 근데 지금 구간이 0 이상 파이예요. 자, 그러면 x 값이 얼마여야 2분의 1을 가지지? 그쵸? 30도. 즉 여기 6분의 파이고 대칭이니까 뭐에 대해서? 2분의 파이에 대해서. 그쵸? 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빼준 값도 대칭이에요. 대칭. 요만큼 길이 똑같아요. 그래서 x는 6분의 파이 또는 파이에서 6분의 8을 뺀 6분의 5 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답은 6분의 파이 또는 6분의 5파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8번. x라고 하는 값이 0 이상 2분의 5파이 사이일 때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것, 이것도 삼각함수를 포함한 방정식 문제네요. 삼각함수를 포함한 방정식. 근데 지금 문제를 읽어보면 뭐 이 방정식의 해가 총 3개가 나오나 봐요. 그래서 그 값을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는데 이 3개의 해를 지지고 볶았을 때의 값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선생님 생각했을 때는 이 알파, 베타, 감마를 구하는 게 이제 관건이 되는 거예요. 그쵸? 일단 우리가 한번 문제의 조건에 맞게 한번 해봅시다. 0부터 2분의 파이라고 하는 것은 2파이 플러스 여기 한 주기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도 점선으로 할까요? (2분의 5파이라는 거고 지금 3 sin x는 2니까 우리는 어떻게? y는 3 sin x라는 거랑 y는 2라고 하는 상수함수의 교점으로 볼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은 3 sin x는 최대값, 최소값이 각각 뭐 3이랑 마이너스 3이겠다. 그쵸? 그래서 3만큼 올라갔다가 마이너스 3만큼 내려갔다가 다시 2분의 5파이에서는 3만큼 올라가고 끝나는 걸로 요만큼. 그러고 난 다음에 y는 2라고 하는 것은 한 요 정도 겠네요. 그쵸? y는 2. 자, 그때의 교점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때의 교점은 작은 것부터 알파, 베타, 그리고 감마예요. 자,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풀까를 봤는데 sin x는 3분의 1을 가지는 값을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선생님은 알파, 베타, 감마를 정확하게 구하는 게 아니라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풀어보려고 해요. 자, 예를 들면 베타라고 하는 것은 파이에서 알파만큼을 빼준 값이랑 똑같다 이거예요. 왜? 대칭이니까. 즉 알파 그대로 두고 베타라고 하는 것은 파이 마이너스 알파로 대신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감마는 2파이가 지난 다음에 처음으로 만나는 값이에요. 그쵸? 즉 감마는 2파이 플러스 알파와 같다라는 거예요. 대칭을 이용한다면. 그치? 자, 그래서 알파 플러스 2분의 베타 플러스 감마에다가 우리가 집어 넣어줘요. 그러면은 알파 플러스 2분의 지금 둘이 더해주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알파 사라지고 3파이가 남는다. 그쵸? 자, 그러면은 얘는 코사인 알파 플러스 2분의 베타 플러스 감마 대신에 알파 플러스 2분의 3파이라고 해줄 수가 있겠네요. 그쵸?
자, 그럼 이제 이거를 변형시켜서 이제 문제를 풀 거예요. 삼각함수의 성질을 이용합니다. 어떻게? 코사인 2파이 빼기 2분의 파이 플러스 알파라고 둘 수 있고, 그쵸? 근데 2파이라고 하는 거는 코사인 함수의 주기니까 생략해서 코사인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플러스 알파고, 그 다음에 코사인은 우함수니까 여기 중심각의 마이너스가 사라지도록 할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고, 이제 변형을 시켜주면 이것은 사인 알파와 값이 같더라는 거지. 자, 그렇게 되면은 알파라고 하는 것이 3, 사인 x는 2 하고의 교점이었단 말이에요. 그쵸? 그쵸? 해서 사인 알파는 3분의 2라고 하는 값을 가진다라고 찾을 수 있겠네요. 그쵸? 아마 어려웠을 것 같은데 대칭을 이용을 해서 베타랑 감마를 나타내는 것까지 온다면 거의 성공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삼각함수의 성질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어려운 문제는 출제 안 했으니까 마음 놓고 그냥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9번 문제, x의 범위가 0과 2파이 사이고 부등식이라 그랬으니까 이번에는 삼각함수를 포함한 부등식. 자, 문제에서 부등식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리셔서 눈으로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코사인이 지금 2파이까지니까 1부터 시작해서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걸로 그림을 그려주면 될 것 같고, 문제에서는 0초가 2분의 루트 2이니까 우리는 0과 2분의 루트 2를 표현하도록 할게요. 여기가 y는 0인 함수고, 그 다음에 2분의 루트 2는 2분의 1보다는 크니까 이 정도, y는 2분의 루트 2. 자, 그러면 만족하는 코사인은 요기다, 그쵸? 여기 파란색으로 색칠된 부분. 자, 근데 이 두 구간이 파이로부터 대칭이라는 거, 그쵸? 이거 알고 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코사인 x가 0이 되는 지점은 2분의 파이였어요. 그래서 여기 대칭을 가지는 부분은 2분의 3파이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코사인 x가 2분의 루트 2인 지점은 45도, 즉 4분의 파이였다, 그쵸? 따라서 대칭을 가지는 요 지점은 2파이에서 4분의 파이를 뺀 4분의 7파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여기가 4분의 7파이. 자, 근데 문제에서는 이제 경계값이 2분의 루트 2는 포함하고 여기는 포함하고 0인 구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이제 답만 써주면 되겠네. 그래프 그리고 나니까 굉장히 쉬워졌어요. 그쵸? 자, 4분의 파이 이상 2분의 파이 미만 또는 2분의 3파이 초가 4분의 7파이 이하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15번 문제. 15번 문제는 사인 코사인의 합이 주어져 있는데 지금 차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문제는 삼각함수의 관계 문제. 푸는 방법이 곱셈 공식을 이용하는 것밖에 없어. 이런 문제는. 그래서 선생님은 주어진 것을 제곱해서 곱셈 공식 이용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얘 제곱을 하면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16분의 25다. 근데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의 합은 1이니까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여기 이제 빼기 1을 해주니까 16분의 얼마죠? 6배니까 9. 그러면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32분의 9가 되겠다. 그쵸? 자, 그럼 우리 구할 수 있는 거 구했고,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제곱을 이용해서 돌아가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 거예요. 이거 전개하면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2 사인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고, 우리 아까 했던 듯이 제곱의 합은 1이었고 마이너스 2. 그대로 집어 넣어줄게요. 16분의 9를. 이거 말고 16분의 9를 집어 넣어주면은 얘는 16분의 얼마야?
얼마야? 7이야. 자, 했어요. 자, 즉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뿔마 4분의 루트 7이네요. 그쵸? 자, 근데 문제에서 이 세타라는 게 4분의 파이 사이의 값이래요. 그럼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이 사이에서 사인이 더 큰지 코사인이 더 큰지를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건데, 이거 또 헷갈린 친구들은 이거 그림 좀 그려보세요. 2분의 파이까지만. 두 함수가 만나는 지점이 여기가 딱 가운데 4분의 파이예요. 그러면 이 위에 있는 게 코사인이고 아래에 있는 게 사인이니까 작은 거에서 큰 거 빼면 당연히 음수 나와야 된다. 그쵸?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4분의 루트 7. 필기를 색깔을 좀 통일시키려고 했더니 15번에서 엉망이 돼버렸네. 자, 이제 16번 보도록 할게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16, 17 하면 끝이에요. 자, 16번. 함수 fx의 최대값 나와 있고 a, b 상수에 대해서 이제 계산하는 값을 구하여라 했는데 이것은 삼각함수의 그래프 문제이면서 성질을 이용하기도 할 것 같은 느낌이 빡 왔어요.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에 맞게 우리가 식을 한번 작성을 해봅시다. 지금 주기도 달라졌어요. 그쵸? 그리고 이 삼각함수 전체 A가 곱해졌고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도 했네요. 그런데 A가 양수라고 했어요. 따라서 우리는 최대값 A 플러스 B 얘가 4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최대값으로 작성할 수 있는 식 그쵸? 그 다음에 X에 2분의 5파를 집어넣었을 때 또 A, B에 대한 식이 하나 나올 거고 그러면은 A, B에 대해서 연립을 이용을 하면 A값, B값 나와서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X 자리에 이제 2분의 5파이 집어넣어요. F 2분의 5파이는 A 사인 집어넣었더니 6분의 5파이가 됐고 플러스 B다.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사인 값이 이제 X 자리에 이제 숫자가 들어가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사인 6분의 5파이를 어떻게 변형할까? 어떤 성질을 이용해야 될까? 있잖아요. 그쵸? 선생님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파이까지만. 자, 6분의 5파이라는 거 하는 것은 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덜 간 거잖아요. 그쵸? 근데 사인 함수는 2분의 파이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이때 함수값은 6분의 5파일 때나 6분의 8일 때나 똑같다는 걸 우리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6분의 5파이 대신에 사인 6분의 파이를 집어 넣을 수 있게 되고 우리 사인 6분의 파이는 2분의 1이어서 2분의 a 플러스 b가 2분의 3이라는 것까지 유도해낼 수 있겠네요. 그럼 양변에 이제 1을 곱해서 a 플러스 2b는 3. 자, 그럼 이거는 이제 a, b에 대한 연립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은 b부터 구해봅시다. b부터 구해보면은 빼줬더니 마이너스 b는 1이다. b는 1이다. 따라서 a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죠. b는 마이너스 1이다. 해서 둘이 더해서 4가 되려면 a는 5가 나와야 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a 마이너스 b는 5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답은 6이 나오겠네요. 해서 이 문제는 6분의 5파이를 6분의 파이로 변형하는 것만 조금 신경을 써줬으면 됐었던 같은 문제네요. 넘어갈게요. 이제 마지막 문제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x는 0과 2파이의 각이고 지금 부등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삼각함수를 포함한 부등식 문제예요. 그쵸? 근데 아까 전처럼 같은 삼각함수가 나온 게 아니라 사인, 코사인 두 개 나온 걸로 봐서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에도 같이 껴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물어보고자 하는 것이 삼각함수를 포함한 부등식 그리고 삼각함수의 관계까지. 자, 먼저 관계를 이용을 해서 제곱인 삼각함수를 같은 삼각함수로 만들어 줄게요. 즉, 사인 제곱 x 대신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를 대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정리.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코사인 x 상수항은 플러스 1이 되겠네요. 자,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여야 우리가 편해요. 그래서 양변을 마이너스를 곱해주게 되면 2 코사인 제곱 x
플러스 코사인 x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다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좀 더 심플한 식을 위해서 치환을 할 건데, 코사인 x를 대문자 x로 치환하면서 x라고 하는 변수의 정의역은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다라는 거, 그쵸? 자, 그러면은 집어 넣어 봅시다. 자, 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아요. 자, 그러고 이게 인수분해가 될까 모르겠네. 해봅시다. 1, 2, 1, 1 플러스 마이너스 되네. 자, 그러면 x 플러스 1, 2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가 되는 거고, 사이값이니까 x는 마이너스 1 초가 2분의 1 이하예요. 그쵸? 자, 그러면은 미만이겠죠? 미만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x의 정의역에 문제 없고 마이너스 1 초가 2분의 1 미만인 코사인 x의 범위를 구할 텐데, 코사인 x의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코사인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은 x값의 범위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코사인 x의 그래프를 대충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다. 그쵸? 여기서 마이너스 1은 포함하지 않지만 초가인 거예요. 그리고 2분의 1이니까 여기를 y는 2분의 1이라고 한다면 만족하는 부분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체크한 부분. 그러면은 지금 여기도 포함하지 않고 그쵸? 그럼 우리가 찾아줘야 하는 x값의 범위는 여기인데, 여기서 지금 우리는 파이만 제외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이것만 제외. 그러면은 2분의 1이 되도록 하는 코사인의 값은 얼마이다? 3분의 파이죠. 3분의 파이 60도. 따라서 대칭이니까 2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온 거는 3분의 5파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 사이에서 파이만 빼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3분의 파이, 그리고 여기가 3분의 5파인데 거기서 파이를 빼주고 싶은 거니까 이렇게 구간이 두 개로 나뉘는 거다. 그쵸? 해서 답은 3분의 파이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거나 또는 파이보다 크고 3분의 5파이보다 작다라고 찾아주면 된다는 거. 해서 대단원 문제는 여기까지 해서 마칠 거고요. 우리 친구들 혹시라도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선생님 찾아와서 질문할 수도 있고, 이 클래스에 올려서 문의를 주시면은 바로 댓글 달아드릴 테니까 모르는 거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무조건 질문하고 넘어가서 시험 준비 탄탄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파이팅!